우리 부모님은 같은 의대를 졸업한 의사 부부였어요. 굉장히 똑똑했던 건 말할 것도 없고 성격도 좋아서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다고 하니 두 분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을지 짐작해 볼 뿐입니다. 그런 두 분은 해외로 의료 봉사도 자주 다니곤 했다는데요. 짧게는 10일부터 길게는 한 달가량도 다녔다고 합니다. 두 분은 봉사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외할머니는 그런 부모님을 가끔은 못마땅해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먼 곳까지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것이 걱정이 되었다는데 그곳이 아프리카 오지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노심초사였던 거죠. 그리고 결국 그런 할머니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는데 그해 여름 봉사활동을 떠났던 부모님이 현지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데 정말 허망하게도 두 분이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 바람에 두 집안이 난리가 난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인한 고모가 저를 양육하겠다고 했고 그 조건으로 부모님의 보험금을 가지고 갔답니다. 저를 양육한다는 조건이었으니 가족들 모두 그렇게 협의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결국 고모가 저를 데리고 갔지만 얼마 안 가서 고모부의 사업 실패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남겨놓은 재산과 보험금 등으로 고모부가 사업을 시작했다는데 그게 쫄딱 망한 거죠. 그 바람에 고모부의 구박이 시작되었는데 다시 생각해봐도 인간 같지도 않네요. 그 뒤 참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제가 하나밖에 없는 이모에게 전화를 해서는 이모, 나 좀 데리고 가면 안 돼? 나 너무 힘들어. 라며 눈물을 쏟았고 제가 있는 곳으로 이모가 단숨에 찾아왔어요. 그렇게 저는 그날부터 이모와 살게 되었는데 이모가 고모에게 쫓아가서는 내가 윤지 데려갈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 많은 돈 다 가져가 놓고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들 천벌 받을 겁니다. 라며 고모 가족들을 노려봤지만 아니 우리가 안 키운다고 했어요? 지가 지발로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한테 와서 이러는 겁니까? 고모가 이모에게 오히려 소리까지 질러댔어요. 오죽했으면 나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그 많은 돈 다 날려먹고 돈 떨어지니까 애한테 이딴 식으로 해? 이모가 제 짐을 챙겨서 그곳을 나와버렸는데 그때 당시 제 짐이 얼마 되지도 않더랍니다. 그렇게 한 손은 제 손을 붙들고 또 다른 한 손은 얼마 되지도 않는 제 짐을 들고 그곳을 나서던 이모가 벼락 맞을 인간들, 피를 나는 형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평생을 봉사활동하면서 착하게 살면 뭐해. 자식은 이 모양이 됐는데 빌어먹을 세상 이라고 홀로 중얼거리다가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며 봉사활동하러 간 사람들 그렇게 만들고 이게 지금 복 받는 겁니까? 라며 하늘을 향해 소리까지 질렀어요. 그런 이모를 보며 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세상은 착하게 살아도 아무 소용도 없구나 뭐 그런 생각만으로 가득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이모 집으로 가게 되었고 이모와 외할머니 그리고 이모 딸인 사촌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외할머니의 말에 의하면 이모가 우리 엄마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았는데 예전부터 그런 이모가 우리 엄마의 뒷바라지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했어요. 그 뒤 엄마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엔 의사가 됐고 그 이후부터는 엄마가 이모 뒷바라지를 했다는데요. 이모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은 홀로 사촌언니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이모가 외할머니까지 모시며 정말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그랬기에 그때 당시 저를 데려가겠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다는데요. 한참 나중에 이모가 말하기를 내가 그때 어떻게든 널 데리고 간다고 했어야 해. 설마 너한테 그렇게 할 줄 내가 알기나 했겠니? 다 이 이모 잘못이다. 이모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모는 그렇게 우리 가족의 가장이 되어 밤낮 없이 일을 했지만 우리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외할머니도 소일거리를 찾아다녔는데요.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던 길에 우연히 할머니와 마주쳤는데 할머니가 폐지를 줍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는데 평생 고생만 하시면서 우리 엄마를 의사까지 만들어놨다며
그렇게 좋아하던 할머니의 인생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에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는데요. 제가 더 가슴 아팠던 것이 저를 보자마자 할머니가 너 네 이모한테 입도 뻥끗하지 마. 알겠니?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라며 신신당부까지 하셨고 그 길거리에서 할머니와 제가 서로 손을 맞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에 들어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지만 얘가 정신이 있어 없어? 네가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딨어? 다른 애들은 비싼 과외에다 학원에다 난리인데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이모가 펄쩍펄쩍 뛰면서 저를 나무랐어요. 공부는 해서 뭐해? 엄마 아빠처럼 의사가 되면 뭐하냐고. 지금 우리 사는 꼴 좀 봐. 이모는 잠도 잘 못 자서 눈이 맨날 시뻘겋게 되어 있고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고생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 무슨 공부냐고. 이모, 공부도 상황에 맞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돈도 없는데 대학은 가서 뭐하냐고. 제가 처음으로 이모에게 소리까지 지르며 대들었는데 제 말을 듣던 이모가 갑자기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윤지야, 이모 말 잘 들어.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공부밖에 없어. 네 부모님은 운이 나빴던 것뿐이야. 네가 이모를 도와주는 방법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는 것뿐이야. 이모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엇나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자. 이모 몸이 부서지더라도 니들은 이모가 가르칠 거야. 윤지야, 이모가 이렇게 부탁할게. 니들마저 엇나가면 이모는 버텨낼 힘이 없어. 라며 이모가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는 펑펑 눈물을 쏟았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답니다. 저는 그때 당시 공부가 사치라고 생각을 했기에 그랬던 것인데 이모는 우리가 공부만 열심히 하길 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촌 언니가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기 내가 생각해봤는데 둘 다 대학 가는 건 무리야.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미는 게 맞아. 윤지가 이대로만 한다면 명문대 갈 수 있는데 우리 다 같이 그냥 윤지 뒷바라지 하자. 사실 난 공부에 취미도 없고 그게 나을 것 같아.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그 말에 제가 언니가 대학까지 포기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럼 나도 대학 안 가. 내가 도대체 뭐라고 가족들이 다들 나 때문에 희생을 해야 하는 거냐고. 제가 흥분한 채 소리쳤어요. 그런 우리의 말을 가만히 듣던 이모가 우선 둘 다 공부나 열심히 해. 대학 가서 학자금 대출 같은 것도 알아보고 하면 되는 거니까 미리부터 걱정하지 말라고. 이것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돈 걱정이나 하고 있어. 그러니까 둘 다 입 다물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그럴 시간에 대학 가서 장학금이나 받을 생각해. 라며 우리들을 노려봤어요. 저는 항상 이모와 사촌 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는데요. 만약 저만 없었다면 두 사람이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라는 죄책감이 가득했거든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티고 또 버텨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친구인 주희 이모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윤지야, 잘 지내고 있니? 네, 이모, 잘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내주신 돈 감사했어요. 라며 제가 감사 인사를 했는데요. 고맙긴 뭘. 이모가 자주 찾아가야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가지도 못하는구나. 주희 이모가 미안한 듯이 말했어요. 주희 이모와 우리 부모님은 대학 동기동창이라고 했는데 봉사활동도 같이 다니며 친하게 지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희 이모가 이것저것 많이 신경을 써주고 있었어요. 간혹가다 우리 이모에게 찾아와서는 많진 않지만 생활비에 보태세요. 라며 돈을 주고 가기도 했어요. 이모, 근데 무슨 일 있어요? 라며 제가 주희 이모에게 물었어요. 아주 큰일이 생겼구나. 아주 좋은 쪽으로 말이다. 라며 이모가 밝은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큰일이요? 무슨 일인데요? 제가 놀란 채 물었는데요. 네 부모님이 예전에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잖니? 네 아빠가 전에 한 아이를 살린 적이 있었어. 병원 환자 중에 수술비 때문에 걱정하는 부부가 있었거든. 그때 수술을 해야만 살 수가 있었는데 그때 네 아빠가 그 부부에게 수술비를 도와준 적이 있었어. 라는 말을 꺼냈는데요. 주위 이모 말에 따르면 우리 아빠가 심장병 수술을 해야 하는 한 부부의 아들을 살렸다고 하네요. 그때 당시 그 부부의 사업이 크게 잘못돼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들 수술비와 병원비를 힘들어하면서 그 부부가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는데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아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심장병 수술 재단도 알아봐주고 병원비 일부는 아빠가 사비로 직접 지원해줬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아빠가 그렇게 지원을 해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 부부 아들은 무사히 수술을 마쳤고 얼마 뒤에 좋은 모습으로 퇴원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의 도움을 받은 그 부부가 우리 아빠에게 무릎까지 꿇고는 제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 있어도 제가 제기에서 반드시 선생님 찾아오겠습니다. 라며 한동안 눈물만 흘렸다는데요. 하지만 그 뒤 몇 년이 지나도록 그 부부에게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고 주변 동료 의사 한 분이 자네는 너무 감성적인 게 문제야. 그때 사비까지 털어서 수술비 마련해줬었는데 지금까지 연락 한 통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네도 정신 차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니까 말이야. 라며 한심하다는 듯이 아빠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료 의사도 이게 말이야. 사람이란 동물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맘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더라고. 그때 아쉬우니까 자네한테 눈물 콧물 다 빼면서 무릎까지 꿇고 그랬지만 아마도 지금쯤은 전혀 고마워하고 있지도 않을 거야.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네도 앞으로 마음 단단히 먹어. 의사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면 되겠나? 환자가 울고 매달릴 때마다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나? 라며 아빠에게 신신당부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빠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엄마 아빠와 친하게 지내던 주위 이모의 말에 의하면 나도 공부하면서 주변 사람들 도움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맞는 거야. 난 의사에서 부자 될 생각 없어. 아픈 사람을 살리는 게 내가 의사가 된 이유니까. 의사라면 최소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 의사라는 사람이 돈만 쫓다 보면 그건 의사가 아니라 사업가 아니겠어? 그리고 난 그 아이가 건강히 숨을 쉬고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어. 라고 아빠가 말을 했다는데 그런 아빠의 신념은 항상 확고했다고 합니다. 그랬으니 의사가 됐음에도 아빠는 항상 돈이 많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도록 연락 한 번 없던 그 부부가 우리 아빠를 수소문하고 다니다가는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데요. 네 아빠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어렵게 나한테 연락이 왔더구나. 내가 그 부부가 남긴 번호로 연락해봤는데 널 무척이나 만나고 싶어 하더구나. 라며 주위 이모가 잠시 한숨을 쉬었는데요. 계속되는 주위 이모의 말에 의하면 우리 아빠를 찾아다니던 그분들이 우리 아빠가 딸만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수소문했다는데요. 그런 주위 이모의 말에 네? 저를요? 제가 놀란 채 되물었는데요. 그래, 생각해봐라. 그때 당시 네 아빠가 아니었다면 그 부부 아들은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 근데 네 아빠 덕분에 새 생명을 얻은 거잖니? 꼭 보답하고 싶다고 하는구나. 세상이 이렇게 따뜻한 거야. 그게 벌써 한참 지난 일인데 세상에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오다니 말이야. 이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주위 이모가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게 며칠 후 저는 이모와 함께 그분들을 만나러 갔고 우리가 카페로 들어서자마자 그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급히 달려오다시피 하더니 김영석 의사 선생님 따님이시군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눈이 선생님 눈과 똑같습니다. 선하다 못해 티 하나 없이 맑은 그 눈이 아주 똑같습니다. 더 빨리 찾아왔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성공하려고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이제야 살만해서 찾아왔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라며 두 분이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우리가 그런 두 분을 모시고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요. 선생님 아니었다면 우리 준호는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준호가 심장병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혼비백산에 있었어요. 하필이면 그에 폭우가 내려서 산사태가 났는데 우리 공장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사업이 쫄딱 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돈 빌린 것도 많았는데 준호 수술비까지 어찌할 방도가 없었어요. 제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줬어요. 그날 그렇게 수술 이야기를 통보받은 두 분이
복도 한 구석에서 한참 동안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는데 그때 마침 우리 아빠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두 분을 보게 되었고, 아니, 준우 아버님 어머님 아니십니까? 조금 있으면 준우 수술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시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가 강하게 마음먹고 준우를 응원해 주셔야죠. 수술은 잘 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며 두 분을 달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빠의 말을 듣던 준우 아버님이 못난 애비 때문에 수술도 못 시키게 생겼습니다. 이번에 폭우로 산사태가 나서 우리 공장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빚이 천지라 대출을 더 이상 받을 수도 없고 친척들도 다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애비가 돼서 자식도 제대로 못 지키는 무능한 애비네요. 라고 말을 하다가는 갑자기 우리 아빠의 바지가랭이를 잡았다는데요. 선생님, 제발 우리 준호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돈은 꼭 갚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 준호 그냥 보내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라며 두 분이 바닥에 무릎까지 꿇은 채 우리 아빠의 바지가랭이를 잡았다는데요. 그때 생각이 다시 나는지 두 분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어요. 그때는 벼랑 끝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 있었겠어요. 오직 자식만 살리고 보자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김영석 선생님이 그런 제 손을 잡고는 일으켜 세워주시더니 준우 아버님 어머님 일어나십시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다 정 안 되면 제가 수술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겠어요? 저 이래봬도 이 병원 의사입니다. 제가 책임질 테니 얼른 일어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리고 정말 뭐라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지금도 그 손길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라며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쏟던 두 분이 잠시 말을 멈췄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쩔 줄을 몰라면서 눈물만 흘리고 서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저한테도 준호만한 딸이 하나 있는데 제 딸 같아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수술부터 시키세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니 나중에 형편되면 갚아주세요.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며 두 분은 계속해서 눈물만 흘렸어요. 그렇게 그분들과 한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 수술이 잘 끝난 다음 정말 이를 악물고 다시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했다는데요. 그런 노력을 하늘이 알아주셨는지 시간이 꽤 지나긴 했지만 다시 재기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동안 신뢰가 나쁘지 않았던지라 여러 거래처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을 만난 게 행운이었는지 다행히 그때부터 일이 술술 풀렸어요. 정말 성공한 모습으로 찾아뵈려고 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진작에 찾아뵀어야 했는데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분들이 우리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고 우리의 상황을 알게 된 그분들이 우리를 돕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온통 원망만 가득한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분들을 보며 그런 제 마음이 조금은 움직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분들이 제게 앞으로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선생님한테도 우리 아들만한 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생님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며 정말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그분들의 도움으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두 분 항상 제 뒤에서 묵묵히 저를 후원해 주셨어요. 거기다 제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같이 참석해 주셨고 하물며 제 대학 입학식에도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에 진심이 느껴졌고 항상 우리 아빠를 대하듯 저를 대해 주셨어요. 그런 두 분에게 우리 가족 모두가 그저 놀라울 뿐이었는데요. 특히나 우리 할머니가 그놈의 봉사활동한다고 그렇게 뭐라고 했었는데 그리 착하게 살더니만 결국 자식이 그 복을 받는구나. 이래서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너는 네 부모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 라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 왕래하면서 잘 지냈고 그러다 어느 날 두 분이 제게 윤지야, 우리 준호가 이번에 드디어 의사가 됐어. 라며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했는데 준호 오빠가 저보다 2살 많았기에 그쯤에서 우리는 친하게 지냈거든요. 준호 오빠는 우리 아빠를 보며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는데 꼭 우리 아빠 같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의사가 된 오빠는 정말 멋졌는데요. 항상 주변을 둘러보며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정말이지 뜻밖의 일이 일어났는데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준호 오빠가 제게 청혼을 한 겁니다. 모든 가족 행사에 같이 참석하면서 아무래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준호 오빠가 제게 먼저 사귀자고 말을 했고 그 소식을 들은 준호 오빠 부모님이 좋아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 말이죠. 그 뒤 우리는 정말 빠르게 결혼을 진행했는데 양가에서 빨리 결혼하라고 떠밀 정도였어요. 그렇게 결혼한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요즘 저는 남편의 점심 도시락을 싸서 가지고 가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요. 남편이 맛있게 먹어주니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부부가 이모와 할머니를 뵈러 갔었는데 이모가 저를 끌고 급히 방으로 들어가더니 네 고모 말이다. 그렇게 몹쓸 짓을 하더니 결국 둘이 이혼하고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구나.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대.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게 살면 결국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야. 나도 우연히 들었는데 아주 속이 다 시원한 거 있지? 라며 씁쓸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 저도 기분이 참 씁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모질게 하더니 결국 벌을 받은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 잠시 후 거실로 나간 이모가 다시 우리 남편의 손을 꼭 잡더니 세상에 말이야. 알고 보니 우리 제부가 미래에 자기 사위를 살렸던 거야. 내 동생이랑 제부가 지금 옆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모 말처럼 우리 아빠가 그때 당시 미래의 당신의 사위를 그렇게 살렸던 겁니다.